화상으로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사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간밤에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자는 한마디로 이제 전쟁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빠진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진 돈이 시장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끝난 하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협상 기대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4% 빠지면서 $80 정산이 됐고요. 기름값이 내리니까 당연히 물가 걱정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지면서 10년물 금리도 4.68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조합 때문에 S&P 500이 1.5%가량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일단 마감을 지었고요. 재미난 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2%가량 밀렸다가 마감에는 낙폭을 되돌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제 9%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회복을 하긴 했지만 한국 매물면 어저마든 온도차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 묶음만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3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소외됐던 중소형주 러셀 2천도 1.7%로 S&P를 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이 오른 오랜만에 나온 폭이 넓은 랠리였고요. 아마존은 특히 5%가량 오르면서 시가총액 3조 클럽에 들어갔고요. 경기 쪽 재료도 전반적으로 셌습니다. 일단 아침에 나온 제조업 지수가 4년 만에 나온 가장 빠른 확장을 보여주면서 수요, 생산, 고용 세 가지가 다 함께 들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통해 이란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이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진짜 협상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헤어라인만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유가 급락에도 아마 지금 시장 쪽에서 이 말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같은 날 나온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좀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 발 더 나가서 내일이라도 해협을 완전히 하는 게 1단계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2단계라고 했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분명히 우리가 협상을 진행 중인 건 맞는데 지금 오만과 논의하는 건 선박 안전을 위한 임시 항로고 해협 전체를 열지 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열어주는 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여는 것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 같은 협상을 두고 두 정부가 서로 다른 물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그 임시 항로에는 이란이 깔아둔 기회가 있어서 아직 제거 작업부터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6%가량 하락한 건 일단 미리 지금 당장 어쨌건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 맞아서 여기에 미리 값을 매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확인된 건 임시항로 하나라는 뒤쪽 그림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간극이 아마 이번 주 유가의 변동성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협상이 여기서 좀 더 좁혀질 수 있다면 정말로 진짜 해열에 대한 개방으로 갈 수 있다면 더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이 어긋남이 더 커지기 시작해서 결국 나오는 게 완전 개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하락분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안심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결국 배가 실제로 해협을 지나가는가 그리고 보험사가 그 항로에 대한 다시 보험을 파는가. 보험사는 제가 알기로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산업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 항로에 다시 보험을 파는 것에 대해서 혹은 가격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선반영된 가격이라고 봐야지 사실의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이란 협상 관련 이슈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AI 투자 성과를 앞세워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I 투자 확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클라우드 사업이 불식시키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알파벳에 이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시총 3조 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상 5번째 3조 달러 회사가 이번에 아마존이 됐죠. 근데 타이밍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AI에 돈을 너무 쓴다고 메타가 얻어맞는 시기에 사실 비슷한 시기에 어느 발표하는 아마존은 1년에 2천억 달러를 쓰고 상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쓴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 게 눈에 보이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어닝 때 이제 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존은요, 클라우드가 지난 분기 37%가량 성장하면서 5분기 연속으로 가속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커다란 부분의 성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덩치가 2만 원 작업이 성장 속도를 매분기 올린다는 건 태운 현금이 청구서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로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돈을 얼마로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리턴이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가끔 해드렸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지금 AI 지출 자체를 벌주는 게 아니라 지출은 많은데 그 지출에 대한 리턴이 언제 들어오는가, 팔 물건이 들어오는 회사가 있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결국 메타는 아직까지는 지출은 많지만 팔 물건이 안 보이는 회사를 벌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아시죠, 메타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 지금 아마존의 1년 현금 흐름 자체는, 잉여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고요. 지금의 몸값은 현금을 태워도 성장이 가속되는 한 용서한다라는 조건부 평가라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클라우드 가속이 멈추는 분기가 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아마 그날로부터 좀 재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때까지는 이 클라우드 좀 계속해서 성장이 빨라져야 됩니다. 성장이 계속 그냥 성장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성장 가속도가 붙어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멈추는 분기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아마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빅테크들 그리고 AI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메모리주들은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의 장전 낙폭이 5%까지 확대가 됐었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등 이런 메모리주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쨌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안에서 변화가 좀 오늘 크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재미난 건 오늘 반도체가 빠지면 이제 금리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중국 때문이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금리 같은 경우는 내려왔습니다. 사실 금리가 이유라면 반도체가 제일 크게 올라야 되는데,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크게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만 전국 내내 오르고 메모리는 밀렸습니다. 이제 미국 메모리는 마감에 겨우 낙폭을 되돌리긴 했지만 한국 메모리 자체는 9% 급락이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금리라는 설명은 일단은 지금 당장 메모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결국 밝혀졌고, 결국 여태까지 남은 거는 이제 메모리를 짓누르는 선언은 결국 공급의 서사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새롭게 계속 AI 모델을 발표를 하고 뭐 AI의 새로운 기술 혹은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어제 자사 최대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온 문션 모델을 앞서고 미국 선두 모델과 동급이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기술들 자체가 미국의 가격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설계도격인 가구 중치까지 공개를 하면서 사용료는 미국 모델보다 한참 쌉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하나, 이번 주에도 하나, 결국 중국 모델이 매주 나오면서 AI를 지금보다 싸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매주 한 번씩 메모리 수요 전망을 같이 때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메모리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제가 메모리를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숏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근거는 일단 계약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삼성은 생산의 60에서 70%를 가격 하한이 바뀐 장기 계약으로 묶었고, 마이크론도 고객 선물을 220억 달러 넘게 받아뒀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모델들이 분명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메모리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중국 모델들이 자신들의 가중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뜻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각자 기업들이 자신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AI 모델을 돌리고 싶어 하면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라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서사 자체가 분명히 압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장기적인 서사가 깨지기에는 중국이 메모리 생산을 결국 더 늘린다라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모든 것들은 선반영된다라는 지점이 있지만 그 선반영 자체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선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아마 2027년 후반 정도는 돼야 아마 중국 쪽에서 생산적을 아마 크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쪽에서의 생산을 압박할 만큼 혹은 투자에 대해서 압박을 할 만큼
큰 상승을 늘릴 수 있는 지점은 아직은 아니고 아마 2027년 후반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좀 청산이 일어나는 중이고 여전히 뭐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금씩 저점이 계속 뭐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좀 투자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단기 숏이 슬슬 정리될 타이밍이 나오고 있고 중립적으로 조금 돌아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